국민의당은 유시민으로 붙이고 싶은가 봐요. 유명대학교.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훈 인사. 어머 너무 좋은 거네요 다. 역시 유시민이 이름도 좋으니까 유시민 인사도 내용이 다 좋네. 뭐 유명대학 나온 게 뭐 그게 나쁩니까? 게다가 시민단체 출신 아싸.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보훈 인사 당연히 해야죠. 참, 네. 그래서 유시민 인사는 요약하자면 잘한 것으로. 그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낙인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죠. 왜냐하면 유시민 인상이 요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분은 지금 뭐 거의 예능 프로에 나가는 전 정치인이자 작가. 저는 예능인 되셨어요. 예능인.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 3년이 지나면 국민이 유시민을 불러낼 것이다. 나온다. 문재인 정부 중간쯤에 나온다가 아니라 불려서 나오게 어쨌든 된다. 결과적으로 나온다. 네. 그런 욕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냥 제 감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야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불려 나올 것이다.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유심히 네.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다. 네. 아하. 그게 무슨 카드든. 하긴 뭐 저도 최민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5년 길어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5년 동안 꽉 채울 분들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러면 현재 지금 어찌됐건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총평만 한번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시민 인사로 아주 잘된 유시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경기 내는 분이 누굴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에 경기 일으키실 분이 누굴까? 억울해하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저는 네거티브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불식시켰다. 그래서 그건 첫째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네. 이런 인사로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오랜 억울함도 푼 인사고 그래서 그 점에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만 대통령으로만 보시는데 정말 여린 감성을 지닌 남에게 나쁜 말 한번 못 해본 의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한을 스스로 풀어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일기내각 조각에 대해서 평들이 엄청 짜요. 자기들 말에 논리적 모순이 되게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실 검증 코드 인사로 인사 참사를 야기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캠프 보훈 인사를 단행한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이 말이 되니 이게 지금? 문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도 전부 저희 야당 때 저희한테 배운 거거든요. 예. 그 단어 참사라든지 예. 등등.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워낙 그런 말을 뜻을 정확히 알고 써서 우리가 하면 짝짝 붙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김유정 이분이 지금 유시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세요. 유시민 인사 아우 아름다워요. 이분이 넥스맨이었단 말이에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고 부실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망한 지 오래. 오늘 지명을 통해 끝까지 원칙은 무너지고 유시민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일 뿐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요, 이거 법상으로 참고용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에 내각 인사권을 두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후보 시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겠다고. 그 말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라는 말이 대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면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빈정상하는 게 저쪽에서 이번에 또 뭐 코드 인사라고 뭐 하나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코드 인사가 나빠요? 코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 있어. 캠프 출신의 사람들 뭐 보훈 인사 자기들 같으면은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정권을 만들려고 캠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적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선대위에 같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와 선대위 중심으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캠프 선대위의 50%가 민주당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보은이 아니라 그냥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중에 그랬을 거면서 심지어는 임기 끝나는 말에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무슨 공공기관장으로도 엄청 임명해가지고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쯤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장 하던 분을 국무총리로 처음에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비리가 너무 많아서 낙마하셨어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타겟이 김상곤 후보자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우 후보자가 이제는 마지막 키일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까요? 아니면 한 명, 두 명이라도 낙마가 가능할까요? 그건 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송영무 내정자는 그 쭉 청문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 말도 동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땠나 보니까 자문료의 내용이 3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달에 1억. 그래서 이분은 상대적으로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에서는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예의가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네.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정말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이다.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갑자기 네. 국방부 장관을요. 푸나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어머 죄송해요. 대장 위에 있다는 병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대위 출신? 이 실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 병장이 최고예요. 아. 대위는 한참 밑에 있는 대장 밑에 있고요. 대장이 병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문민 통제하는 게 맞아요. 그 맞는데 그 문민 통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를 이해해야 거기를 개혁할 수 있다. 이 논리의 일부를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도 남아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만 갖고 조대엽, 네. 송영무를 임명 강행을 할 때 나오는 파장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한 명 정도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임명 처리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를 통해서 사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는 추경을 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을 그런 그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예,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못 버틴다. 그건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죠. 예. 근데 물러나는 것도요, 임명권자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시그널이나 사인이 오지 않는 한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그널이나 사인이 청문회에서 그 제기된 의혹 그리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요. 그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여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과거의 소위 정치 9단 10단이라고 하는 분들의 딜 방식으로 일을 하시진 않을 거다. 이 부분은 확신합니다.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짧게 하나만 더 언급만 할게요. 국정원에서 지금 만들었다는 적폐청산 TF. 여기서 지금 논두렁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우리 같은 활동들을 정말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 가장 분노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을 때 사실 그 문제 갖고 친구랑 싸운 적도 있고요. 네. 니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프레임을 아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 과정 속에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내려가시고 박연차 씨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은 그게 뇌물이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오랜 친구가 정치 열심히 하라는 후원금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법적인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중에 결정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줬던 게 바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요거였잖아요. 권양숙 여사님께서. 네. 나중에 이제 그게 가짜였음을 밝히긴 했지만 네.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지금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예, 조사해야 되고요. 네.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 조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짜 명품 시계 이 뉴스야말로 국정원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국내 정치 개입한 거잖아요. 이 언론 조작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언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이거부터 조사하는 거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혼외자 조사. 예, 그거 어떻게 그 소스가 밖으로 나왔는지 이것도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댓글 사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국정원 적폐 이번에 다른 곳보다 우선해야 될 게 국정원 적폐하고 검찰 적폐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2015년이면 이미 흐름이 바뀔 때예요. 흐름이 바뀌고 이때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거든요. 예, 그러면서 흐름이 바뀔 때여서 그때는 이미 문재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바닥에 퍼질 때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 나와서 사실 바닥에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 예, 그 보수적인 분들도 문재인밖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게 중앙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비토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주도로 논두렁 명품시계 이게 만들어졌다. 언론에 흘렸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밝힐 거다. 그 근거 이인규 중수부장 빨리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한 팀처럼 네. 국정원이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조작해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이 사건 네. 말고도. 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뭐 다뤄서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미안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가벼이 마음을 움직이며 네. 문재인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벌써 마음을 돌리는 일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 네. 정권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데 송영무가 엄청 비리가 많대. 조대엽이 엄청 비리가 많대. 문재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일단 네. 믿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믿고. 네. 최소한 그 사람의 선의, 진실, 진정성 이런 걸 믿고 대응을 하면은 네. 나중에 섣불리 막 말을 뱉었다가 미안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논두렁 시기 같은 그런 거를 듣고 노무현도 그런 거 막 뇌물로 받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오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해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 내가 그 사람이랑 결이 같다고 느끼면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거 안 했을 것 같아 생각하면 대통령도 안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그 오늘요, 마지막으로 끝날 때 됐죠, 우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김창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3번 선출된 유명하시죠? 예, 미래 한미 재단 이사장이에요. 예, 교포신데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 트럼프 입장에선 뿅 같다 할 정도로 환영할 일이었다. 이분 되게 보수적이신 분인데. 네, 보수적인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성공의 이유도 아주 심리적으로 분석했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인상도 좋고 얼굴 패권 통했다 이런 말이고요. 중요하구나. 예,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크게 작용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디테일에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번에 신임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얼굴 패권은 전 세계에 통하는군요. 하하하하. 나중에 트럼프가 뭘 요구할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자, 이주영 실장님. 네. 최민희 의원님은 하루에 일정이 대충 어떻게 돼요? 일단 국정기획이 나가실 거고 현재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종편 나가시는 게 있을 거고. 네, 종편 보도 나가십니다. 채널. 그다음에 팟캐스트 두 개. 팟캐스트도 나가시는 네. 거고. 진짜가 나타났다. 네. 새가 나타났다 나오실 거고. 네네.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세요? 지역에 이제 지역 행사 어. 이게 주로 있으면 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지역 행사를 인사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인사드리고 또 나오고 참 그렇게 4년을 또 이 밭을 일고 국민의당은 유시민으로 붙이고 싶은가 봐요. 유명 대학교 시,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훈 인사. 어머 너무 좋은 거네요 다. 그래. 역시 유시민이 이름도 좋으니까 유시민 인사도 내용이 다 좋네. 뭐 유명대학 나온 게 뭐 그게 나쁩니까? 게다가 시민단체 출신 아싸.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보훈 인사 당연히 해야죠. 참, 네. 그래서 유시민 인사는 요약하자면 잘한 것으로. 그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낙인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 실패죠. 왜냐하면 유시민 인상이 요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분은 지금 뭐 거의 예능 프로에 나가는 전 정치인이자 작가. 저는 예능인 되셨어요. 예능인.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2, 3년이 지나면 국민이 유시민을 불러낼 것이다. 나온다. 문재인 정부 중간쯤에 나온다가 아니라 어. 불려서 나오게 어쨌든 된다. 결과적으로 나온다. 네. 그런 욕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냥 제 감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야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불려 나올 것이다.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유심히 네.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다. 네. 아하. 그게 무슨 카드든. 하긴 뭐 저도 최민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5년 길어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5년 동안 꽉 채울 분들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러면 현재 지금 어찌됐건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총평만 한번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시민 인사로 아주 잘된 유시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경기 내는 분이 누굴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에 경기 일으키실 분이 누굴까? 억울해하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저는 네거티브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불식시켰다. 그래서 그건 첫째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네. 이런 인사로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오랜 억울함도 푼 인사고 그래서 그 점에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만 대통령으로만 보시는데 정말 여린 감성을 지닌 남에게 나쁜 말 한번 못 해본 의리인이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한을 스스로 풀어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일기내각 조각에 대해서 평들이 엄청 짜요. 자기들 말에 논리적 모순이 되게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실 검증 코드 인사로 인사 참사를 야기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캠프 보훈 인사를 단행한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이 말이 되니 이게 지금? 문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코드 인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캠프 출신의 사람들 뭐 보훈 인사 자기들 같으면은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정권을 만들려고 캠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적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선대위에 같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와 선대위 중심으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캠프 선대위의 50%가 민주당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보훈이 아니라 그냥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중에 그랬을 거면서 심지어는 임기 끝나는 말에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무슨 공공기관장으로도 엄청 임명해가지고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쯤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장 하던 분을 국무총리로 처음에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비리가 너무 많아서 낙마하셨어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타겟이 김상곤 후보자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 후보자가 이제는 마지막 키일 것 같아요. 단어도 전부 저희 야당 때 저희한테 배운 거거든요. 예. 그 단어 참사라든지 예. 등등.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워낙 그런 말을 뜻을 정확히 알고 써서 우리가 하면 짝짝 붙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김유정 이분이 지금 유시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세요. 유시민 인사 아우 아름다워요. 이분이 엑스맨이었단 말이에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고 부실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망한 지 오래. 오늘 지명을 통해 끝까지 원칙은 무너지고 유시민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일 뿐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요, 이거 어. 법상으로 참고용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에 내각 인사권을 두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후보 시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겠다고. 그 말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라는 말이 대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면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빈정상하는 게 저쪽에서 이번에 또 뭐 코드 인사라고 뭐 하나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코드 인사가 나빠요?